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닭고기는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야기할 때마다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노 목사는 맛있는 건 다 못 먹게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들어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 맛있는 거 저도 알죠. 그런데 문제는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롭지는 않아야 되는데 해롭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것은 아무리 맛있어도 먹으면 안 되는 거라. 오늘 이제 이 닭고기 이런 닭은 참 제가 볼 아주 건강한 닭이죠. 이게 풀밭에 자유롭게 방사되는 이런 닭은 요리만 잘하면은 원래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닭이란 것은 곡식 쪼아 먹고 이렇게 풀 먹고 이렇게 크는 그 가금류이기 때문에 본래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이죠. 그래도 이제 오늘날 이 상업화 하시면 돈을 목적으로 대량 사육을 하는 그 통닭용은 우리가 전혀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끔찍한 얘기는 그 먹을 수 없는 얘기. 내가 볼 때는 전혀 먹으면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아이고 이게 참 이렇게 맛있게 생겼는데 이걸 못 먹게 하다니 저도 참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저도 이거 먹을 봤었는데 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도 닭고기를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맛있게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나라 닭고기 요리를 조금 맛을 봤는데 우리나라 것처럼 이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거 빠져들게 되고 청년들 어른들까지도 엄청나게 먹거든 한국 사람들이요. 이게 또 우리 건강 아주 완전히 망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최악의 물질, 음식이 아니고 최악의 물질이 해야 맞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첫째는 사료 문제입니다. 사료. 이 사료가 미국산 GMO 옥수수가 주성분이야. 거의 닭 사료가 GMO 옥수수 청소년들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탄소 검사를 하면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삼겹살을 먹든지 쇠고기를 먹든지 닭고기를 먹든지 간에 이게 전부 다 옥수수 지방산 이런 것들이 사람 몸에 흡수돼 가지고 그 지방산에 있는 탄소의 원 주소를 찾아가면 전부 다 현대 청소년들의 몸의 구성 성분의 35% 정도가 미국 GMO 옥수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사료 문제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호르몬 문제입니다. 호르몬 제제를 먹이는데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먹여요. 원래 닭이 일반적으로는 그 병아리가 삐약하고 나온 걸 120일에서 150일 정도 이렇게 먹여서 출하하는 건데, 오늘날 통닭용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0일은 고사하고 지금 나오는 통닭은 대개 빠르면 23일, 길면 33일 그 어간에 내놔야 돼요. 그 짧은 기간에 빨리 키워야 돈이 빨리 자금 회전이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적게 먹고 돈 벌어주기 때문에 하여간 최대한 빨리 키워야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호르몬 제제 1달러치를 투여하면요 이익이 40달러 가까이 나온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양돈이거나 양어장이거나 아니면 이 양계장이거나 이런 그 돈을 위해서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대량 사육을 하는 사람들은요, 영양제라고 하면서 거기 다 호르몬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닭, 그렇게 빨리 크게 하는 통닭 안에 있는 호르몬 성분을 사람이 먹으면은 사람이 빨리 크는 것 같지만은 성조숙증에 걸려요. 그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남미의 어떤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1살 반짜리가 생리를 하는 겁니다. 1살 반. 그 엄마 되는 분이 얼마나 통닭을 많이 먹었는지 그 통닭 안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제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1살 반, 2살, 우리나라는 2살입니다. 2살짜리가 아주 유방이 뚜렷해지고 겨드랑이에 이렇게 음모가 나고 아포크린선 냄새를 피우면서 완전히 성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녀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뭐 안 믿어지거든. 지금 바로 강의 듣고 나서 인터넷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성조숙증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요, 그거는 성조숙증 때문에 고민하는 수많은 어린이가 있습니다. 7살, 8살, 9살 이런 아이들이 생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안 커버립니다. 성조숙증 되면요, 이 엑스레이에다가 이렇게 손을 찍으면 이 골령도, 뼈의 마디마디 간격이 그냥 다 붙어가지고 이미 다 커버린 걸로 생리하니까 너 다 컸잖아. 키 그만 커 해가지고 키가 안 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안 되고 계속 남학생만 쳐다보고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조숙증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여러 영상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 항생물질을 고단위로 먹입니다. 그 닭 사료가 원래 2가지예요. 1차 사료는 어린 병아리 때 항생제를 많이 함유한 걸 먹이다가 출하할 때쯤 되면은 항생제를 빼고 그 항생물질이 통닭 속에 많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빼고 2차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양계하는 분들이 한번 닭장에 뉴캐슬병이나 이런 닭이 전멸하는 그런 병이 한번 들면은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병이요. 순식간에. 그래서 너무 겁나기 때문에 1차 사료, 즉 항생제 많이 들어있는 그 사료를 그냥 계속 먹입니다. 어차피 며칠 안 되기 때문에 30일 안에 다 출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항생제 있는 걸로 먹여가지고 내놔야 안심이 되니까. 그걸 이제 사람 몸으로 자꾸 항생물질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우리 몸도 항생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어떤 병이 걸 때는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항생제가 안 들어 이제. 그런 거 아주 위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닭은요, 우리 이 사람보다 체온이 많이 높습니다. 우리는 아신 대로 36.5도 아닌가요, 우리가? 근데 닭은 41.5도, 42.5도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닭의 몸 속에 돌고 있는 지방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심부 온도가 36.5도고 실제로 우리 팔 같은 거는 33도밖에 안 돼요. 무릎팍 같은 건 31도밖에 안 나옵니다. 체온이. 그래서 이 사람은 체온이 낮기 때문에 닭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돌아가는 기름이고 또 그게 굳어버려요. 빨리 굳어지는 그 포화 지방산이 대부분이에요. 절반 이상이.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그런 또 닭 기름도 안 좋은 데다가 그걸 닭 껍데기 채 그 튀김 기름에 넣어가지고 고온의 식용유에 튀기는데요. 그 튀길 때 지방산에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트랜스 지방산으로 변합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우리 몸에 흡수는 되는데 분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멕시칸 같이 그 통닭 튀긴 껍데기가 바삭하게 하려면요 수소를 첨가합니다. 그러면 그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은 그 모든 튀김 기름이 몽땅 다 트랜스 지방산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닭을 자주 먹거나 많이 먹으면 그 사람의 혈액이 피가 탁해지게 되고 어린이들이 먹으면은 성조숙증이 걸리게 되면서 머리가 안 돌아가고 공부가 안 돼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통닭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통닭은요 처갓집 것도 안 되고 외갓집 것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꼭 닭고기를 먹으려면요 뺑아리를 사다가 넓은 마당에서 그 GMO 옥수수 주지 말고 현미라든지 곡식을 가지고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닭을 잡으면 또 잡을 때 털을 뜯으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껍질을 벗겨야 돼요. 껍질을 통째로 다 벗겨버리고 하얀 닭살을 그 발라내 가지고 내장은 다 내버리고 하얀 닭살을 그걸 삶거나 찌거나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근데 그게 퍽퍽하고 맛이 없어요. 또 그렇게 먹으면은. 그러니까 대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닭 껍데기에 있는 지방산 이런 게 있어야 또 맛이 나고 그거 뭐 양념까지 해가지고 먹겠다 하는데 자, 참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뭐 어떻게 노 목사는 맛있는 건 다 못 먹게 하나 하고 참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안 먹는 게 좋고 꼭 먹어야 될 그런 뭐 일이 있다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먹고 말아야 돼. 그것도 많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 먹는 거 뭐 그 문제 안 될 겁니다. 닭다리 한 개 정도는 먹어도 우리 몸이 처리가 됩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 이게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한번 피가 탁해지면은 그거 마르게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뭐 여러 문제가 있는 음식을 막 이것저것 먹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건강이 망가진다고요.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몇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절대로 오늘 나오는 그 통닭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돼지고기, 개고기, 낙타, 말, 당나귀, 토끼, 동물성 지방, 각종 피, 고양이, 독수리, 솔개, 응, 메바, 매 종류, 까마귀 종류와 타조, 다호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와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옹이, 당아, 오른과 학과, 항새 종류와 대성과 박쥐, 오리, 기러기, 두루미, 지렁이, 뱀장어, 뱀, 고등어, 꽁치, 참치, 갈치, 오징어, 문어, 낙지, 조개로, 게, 가재, 고래 뭐 이런 걸 이게 성경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서.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 하고 안 먹으면요 확실히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기독교하고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하고 먹었더니 암과 질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과 율법이 맞겠습니까? 신학과 교리가 맞겠습니까? 저는 성경이 맞다고 봐요. 신학은 신학이나 교리는 맞으면 좋겠는데 안 맞을 때가 많아. 그러면 바로 이런 것 내려놓고 이런 신학의 교리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옳다는 거예요. 교리보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음식을 가려야 되고요. 특히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아가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 또 미래를 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은 세계를 위한 것이고 또 천국을 위한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게 음식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잘못 먹으면 이게 미래가 희망이 없어요. 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한번 봐요. 아돌프 히틀러가 어릴 때 한번 잘못 길러져 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5천만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6절에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2차 대전 때
군인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죽었고 민간인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죽어가지고 다 합해 보니까 아돌프 히틀러 하나 잘못 길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죽은 사람만 4,720만 명 정도가 죽었고 부상자, 고아나 과부 다 하면은 그 끔찍한 비극이고 재산상 손해도 얼마나 많이 파괴됐습니까. 아이 하나 잘못 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음식을 잘 가려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 이런 사람을 길러야 돼요, 교회가. 제가 강의한 모든 내용들을 다시 여러분이 복습하고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첫째, 동영상, 스마트폰과 찍든지 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1, 2, 3번까지 있습니다. 동영상입니다. 환경 호르몬의 습격 동영상이에요. 생명의 선택 1, 2, 3 SBS가 만든 동영상. 옥수수의 습격 1번, 2번. 식품 첨가물, 두뇌 음식, 이것 꼭 봐야 됩니다. 음식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편식하다 하는 동영상이 있고, 과자의 공포라는 동영상도, 트랜스 지방산의 공포, 껌을 씹는 것은 석유를 씹는 것이다. 바이러스 전파 공장 대쥐, 채소 먹고 치료되다. 이런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참 이 노목사 말이 맞구나 하고 암만 맛있어도 손이 잘 안 갈 겁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책, 서적. 이것도 스마트폰 찍어 가지고 이 책을 적어서 여러분 집에도 다 구비하면 좋을 거예요. 첫째,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이 쓴 거죠. 도둑맞은 미래, 디오 콜본, 다이앤 디마노스키, 존 피터슨 마이어, 이 3인 공저로 나온 책인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음식들, 캐롤 사이먼 터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질병 예찬, 베르트 에가르트너라고 하는 제가 소개했었죠. 질병 예찬.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 이건 제가 쓴 책이고, 먹지마 똥이야. 모건 스플록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 단백질, DT 맥스라는 사람이 이 단백질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바른 식생활이 나를 바꾼다. 이 김수현이라는 약사가 쓴 책입니다. 독소, 윌리엄 레이몽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육식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곰탕이 건강을 말아먹었다. 황성수 박사가, 황성주 아닙니다. 황성수 박사. 이분이 목숨 걸고 편식하다 하는 주인공이야. 그 다음에 두뇌 음식 조엘 펄먼 책이 있습니다. 이 두뇌 음식 영상도 있지만은 책도 있어요. 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 신동아 씨가 쓴 책인데 최소한 이런 정도 책은 집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우리 엄마들은요, 엄마들에게 있어 이게 필독서예요. 필독서. 엄마가 되려면은 또 엄마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런 책을 읽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또 병도 안 걸리고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120세까지 그렇게 일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 가문에 정말 인재와 천재가 계속 태어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강 오늘 여기서 총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